아유 참 좋다 진짜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죠? 너무 예뻐. 이 계절 너무 예쁘다. 걸그룹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말총머리 오셨네. 가보자. 가보자. 난 걸그룹인 줄 알았는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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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뒷모습이 걸그룹인 줄 알고. 빅데이터에 정말 대한민국의 내가. 저희 고창은 데이터를 워낙 많이 봤는데 저희가 요즘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데이터를 식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봤었는데 박사님은 노 준비 좀 하셨어요? 작년에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 시니어 대회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뵀어요. 뭐 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보고 그분들의 삶을 좀 배우고 왔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알게 돼요.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근데 이거 실버타운이 좀 보편화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고령화가 먼저 됐던 나라들, 네. 일본이라든지 일본. 아니면 유럽의 나라들, 미국도 좀 일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의 산업 자체가 수요도 적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 아직까지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그게 서 있었어요. 여기가 최초 여기가 거예요? 마지막, 여기가 분양형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 그다음에 이제 서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아, 마지막. 네. 왜 그러냐면 분양형을 한 다음에 운영 주체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되게 곤란해져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라 일단 서 있는 상태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지인 엄청 거죠? 큰 거예요, 정말. 이게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엄청 큰 그런 규모입니다. 규모가 많으면 운영에 대한 어떤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죠. 거꾸로 규모가 많으면 좀 한적함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용하거나 거기에는 이렇게. 또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앞으로 엄청 이 산업이 커질 거예요.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시니어들에게 어떤 주거 공간이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것이 이런 식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활기차게 지내면서 작은 집에서 있다가 네.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 맞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더 커지고 그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출가하고 출가하면 나면 줄어들고. 단출하게 줄어든 아, 다음에 그러네. 마지막에는 내가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왜 작은 집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가 않고 난 넓은 집에서 밭을 가꿀 수도 있고 도시로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음악 회득하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런 경로가 단일이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걸로 정확히 가고 있어요. 저도 네온사에 있는 데서 살고 싶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실제로 도시의 편리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에 따른 여러 가지의 편리라는 게 문화는 포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은 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이 똑같네. 똑같이. 누가 꿈이 그거거든요. 병원 옆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합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은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은퇴 설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저희는 2014년도쯤부터 은퇴하고 그다음에 나이 듦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나이 그래서 점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전체 사회 변화가 아주 명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오래 산다라는 네. 건 이제 축복이죠. 장수의 축복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꾸로 새로 태어나는 분들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전체 사회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전체 같이 유지되더라도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연령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 올라가요.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예전보다 나이 든 분들이 늘겠구나.
또 한 가지는 그 나이 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줄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챙겨야 돼요. 아 스스로를. 예. 아파서 부를 사람이 없고 예. 없어요, 이렇잖아. 없어요. 지금은 어른들만 계시고 새로 태어난 친구들이 적잖아요. 없어요. 네, 거의. 그러면 그거를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서로가 이렇게 신세지거나 짐이 되는 걸 싫어하셔서 맞아요. 서로 불편하죠. 그치. 예. 그러니까 엄마도 아유 너랑 살기 불편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른들도. 우리 시어머니도 네. 거동이 불편할 때 같이 살자 이래 같이 살자고 해도 그렇게 싫다고 그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다른 문제가 있나? 이유는 잘할 때도 그 다음에도 따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이 들어서 함께 사는 모신다는 순간 게 불편할 갈등이 수- 생기니까 그러지 싸우기. 말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나왔던 것이 실버타운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는 새로운 단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실버타운이란 단어는 요즘 쓰는 것 같아. 실제로 데이터를 바라보면 최근까지도 이 단어는 우리한테는 좀 낯선 단어였어요. 실버타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관심이 늘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만큼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요양원과 실버타운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좀 다른 게 조금 다른가요?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요양원. 받는 곳이고요. 네, 요양원. 요양원은 혼자 생활이 좀 어려우신 어려운, 분들, 어. 거동이 요양원. 어렵거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아. 돌봐드리는 곳이 요양원이죠.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면 은퇴 설계 이런 거는 몇 살부터 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도 똑같이 65세 이후에 다른 형태의 길을 도모해보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15년 전부터가 노인 아니겠어?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건강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90세, 100세까지 또 정말 노인이 아닌 분들이 계신 거고 네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기질적으로 노쇠하셔가지고 힘든 분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된 것이지 일률적으로 몇 살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딱 몇 세부터가 아니라 늘 이제 염두에 어느 연령대 이상 되면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플랜 A, 플랜 B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가능면 이게 있어요. 그 우리가 연령주의라는 게 있는데 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이런 거 있거든요. 몇 년생부터는 요번에 좀 자리를 피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잘 피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희망퇴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그치. 좀 물려놔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뒷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배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현역이다. 난 지금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외 뛰는 거야. 그래서 뒷방 안 들으려고 해서 아니 너무 실내에만 있으면 오래돼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야외 뛰는 거야. 그거 진짜다? 아 진짜 그래요? 아, 근데 너무 힘들다.